보시는 기사처럼 박유진 의원은 서울시 인권위원장이 윤석열 변호인단에 합류한 것을 비판했습니다. 오세훈이 박유진 의원의 전날 발언에 대해서 작정한 듯 보였습니다. 질문 시간 양보를 구하면서 왜 구하는지는 밝히지 않았는데 양보를 받아서 오세훈이 한 말은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이런 수준이 서울시장이라니 참으로 개탄스럽습니다. 오세훈의 발언과 다음날 박유진 의원의 발언을 이어서 보시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기 전에 제가 뭐 하나 여쭤봐도 됩니까? 네, 그럼요. 어저께 하신 5분 발언 관련해서 어저께 우리 서울시 인권위원장님이 지금 탄핵 재판 네. 변호인 하는 걸 지적하시면서 적절치 않다. 네.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5분 발언은 성격상 이 토론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의원님 귀한 시간을 한 1분만 할애받겠습니다. 네. 저는 뭐 그런 문제 제기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다면 그 헌법재판에서 재판관으로 지금 재판을 한창 진행하시는 문영배 맞죠?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님 굉장히 특정 정치 성향이십니다. 알고 계시죠? 우와. 네, 그분이 무슨 김어준 씨도 팔로우를 하고요. 그 다 자료가 제출이 된 겁니다. 헌재 재판소에 예, 변호인 그래서 측에서. 시장님. 그렇게 특정 정치 성향, 그러니까 탄핵을 찬성한다, 뭐 이런 그 입장을 밝힌 분들 팔로우를 하고 이런 게 다 밝혀져서 그분이 트위터를 내리셨어요. 지금 SNS를. 예. 그런 사실을 모르고 계셨군요. 그러면 어저께 그런 문제 제기를 하는 것도 제가 이해할 법도 합니다. 그 재판에 그 문제의 배보윤 어저께 지적하신 그 변호인 이 재판을 한다는 게 문제가 돼서 인권위원장으로 인권위원장직에 머물러 계시는 게 적절치 않다는 논리시라면 변호인의 말씀 주장은 재판에 의해서 안 받아들여질 수도 있지만 그 재판을 주재하시고 앞으로 판단을 하시고 헌법재판소에 결정을 해야 되는 분이 특정 정치 성향인 걸 굳이 숨기지 않고 처신하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야, 시장님. 예. 오늘 가슴이 뜁니다. 진짜 어떻게 또 뉴스가 대서특필될지. 대서특필까지는 아니고요. 의원님 시장님 곤란하시. 지금 한마디 한마디를 주목하고 있잖아요. 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인권위원장의 자격을 내려놓고 변호사로 활동하시는 건 그걸 왜 얼마나 내려놔야 자유인 됩니까? 거죠. 자, 거기까지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3분 동안 이 주제도 중요한 거니까요. 그러니까 탄핵을 찬성하는 김어준이 팔로우했다고 헌법재판관직이 문제라는 5살짜리도 안 할 생각을 하는 오세훈. 오세훈 페이스북의 팔로워가 3만 명인데 그 중에 탄핵 찬성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걸 오세훈은 국리의 관심법으로 알고 있다는 이야기와 같습니다. 문영배 재판관이 자신이 한 것처럼 관심법을 이용해서 팔로워를 걸러야 했다는 오세훈. 그렇게 잘하는 놈이 명태균과 얽혔다니 쓴 웃음이 납니다. 아마 윤석열도 망상적인 이런 사고로 계엄을 선포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박유진 의원이 생각해보니 오세훈 발언도 발언이지만 국민의힘 대변인이 실명으로 공격해와서 그냥 넘겨선 안 된다 판단했나 봅니다. 기획경제위원회 박유진 의원입니다. 살다 보니 이런 날이 있네요. 예, 태어나서 처음으로 이 신성한 본회의장에서 무려 신상 발언이라는 걸 하게 될 줄이야 누가 알았겠습니까? 신상 발언은 의원에게 직접적으로 해당되는 뭔가 크게 소명하거나 억울한 일이 있을 때 주어지는 시간인 거죠. 이 신상 발언 시간은 지금 저에 대해서 개인 실명 비판을 국민의힘 공식 대변인께서 어제 논평으로 세상에 알려주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저희 신상 발언의 시간이 주어진 겁니다. 그런데 이 신상 발언 시간의 내용을 준비하면서 경계가 좀 애매한 게요. 오세훈 시장님의 어제 저와의 시정 질문에 관한 것이 배경인데 그 배경에 대한 설명이 공식 논평으로 붙어 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가르마를 타서 어디까지를 신상 발언으로 이야기해야 하고 어디까지를 5분 자유 발언으로 이야기할까 고민이 많았습니다. 신상 발언의 핵심은 이겁니다. 사실을 제대로 알고 동료 의원에 대해서 사실에 근거해서 의견을 나눠야 되는 것이 비평, 비난, 존재 이유잖아요.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인 것처럼 쓰면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어제 오세훈 시장님과 제가 이 자리에서 40분 동안 시정 질문이 있었는데요. 시정 질문의 내용에
아시는 것처럼 고투몰 지하상가 80%에 이르는 불법 전대를 서울시가 알고 있었다라는 충격적인 답변. 그것은 매우 간단한 원칙으로 해결되는 것이 정해져 있다. 100% 누구도 소유할 수 없는 서울시의 공유재산이므로 지금 운영되는 원칙 딱 하나처럼 불법 전대가 확인되면 그 즉시 계약은 해지되고 그 상가는 공실이 되는 겁니다. 그럼 그 공실은 공개 입찰을 해서 최고가액을 써내는 사람에게 영업의 기회가 주어지면 되는 거거든요. 단 그 하나의 규정대로 하면 될 일입니다. 이런 논의를 막 진행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끝나기 한 4분 정도 남은 시간에 두 번째 주제가 4년간 끌어왔던 서울시 세계기관 콜센터 직고용 문제에 대해서 논의하는 시간이었는데요. 그 주제가 한 5분이 꼭 필요하거든요. 근데 4분쯤에 오 시장님께서 1분만 좀 줄 수 있냐고 하시면서 저의 선의로 그러시죠 라고 이야기한 것이 발단입니다. 너무 황당하고 어떤 면에선 참담하죠. 왜 그럴까요? 자, 시장님의 답변은 결정적인 오류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문영배 재판관이 특정 성향의 처신을 계속해서 나타내고 있는 걸 알고 있냐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 근거가 두 개입니다. 김어준 같은 사람을 팔로우하고 있다. 그런 그룹들을 다수를. 그리고 이 사실이 알려지자 SNS를 전부 닫았다. 이 두 가지입니다. 재밌는 사실 알려드릴게요. 문영배 재판관의 페이스북 친구가 몇 명인 줄 아십니까? 그냥 5,000명입니다. 4,900명 수두로 나와 있으니까 5,000명 수준인 거죠. 제 페이스북도 제가 위맥 홍보실장 시절에 거의 회사 홈페이지처럼 페이스북을 썼었거든요. 친구가 저의 5,000명 페이스북 친구 안에는 정광훈 목사의 친구들도 다수 있습니다. 그런 게 SNS의 공간이죠. 문제는 무엇이냐? 아니 어떻게 문영배 재판관 같은 사람이 김어준을 팔로우했다. 김어준 팔로우하면 죄입니까? 100번 양보해서 김어준을 포함해서 김어준과 생각을 같이 하는 사람들을 다수를 팔로우했다고 칩시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문영배 재판관이 팔로우한 사람들 전원을 조사한 적 있습니까? 아니요, 그런 거 없어요. 저는 윤석열 대통령도 권성동 원내대표도 국민의힘 다수의 사람들도 팔로우하고 있거든요. 같은 말을 한다면 간단하게 끝날 일이겠습니다만 그런 거 안 하죠. 왜 그럴까요? 명색이 헌법재판관입니다. 우리나라 헌법 제19조. 우리나라는 사상과 양심의 자유가 있는 거죠. 대관절, 내가 어떤 사람의 팔로우를 한다는 것이 누가 어떤 죄가 되는 대한민국을 살고 있단 말입니까? 홍장원 씨의 말을 빌리면 이런 거죠. 그런 게 당연하게 죄라고 인정되고 처벌받는 나라가 있습니다. 평양이란 도시에 그런 걸 하는 보위부라는 곳이 있는 거죠. 여기가 평양이고 우리가 보위부 지휘받는 서울입니까? 그렇지 않죠. 첫 번째, 문영배 재판관이 팔로우한 사람 전원을 우린 조사한 적이 없습니다. 전원의 사람들 우린 모릅니다. 모르는 영역인 거죠. 더군다나 모르는 사람들에 대한 팔로우를 따지기 이전에 어떤 사안에 대해서 우리가 비판을 하려면 특정이 돼야 됩니다. 언제 어디서 누구와 무엇을 왜 같은 유카운틱이 왜 있겠습니까? 약속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논평에 대한 이 답변이 가장 훌륭하겠네요. 저는 문영배 재판관이 현재 윤석열 탄핵 심판을 맡고 있는 당사자로서 매우 중요한 분이죠. 이분이 윤석열 탄핵의 판결을 예단할 수 있는 어떤 발언이나 행동이나 그것의 증거가 특정되어 있는 것을 우리 모두가 확인한다면 저는 기꺼이 오늘 발언 사과하고 그 누구보다 앞장서서 윤석열 변호인 측에 주재판관 탄핵 회피 심사 회피 신청 하시라고 말씀드리면서 재판관께서는 이 판결을 담당하시는 거 온당치 않겠습니다라고 누구보다 강력하게 얘기하겠습니다. 그게 민주적인 상식인 거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팔로우했다고, 팔로워에 그 무리가 있다고, 페이스북 5,000명 친구 중에 어떤 사람이 있는지 누구도 모르듯 제가 시장님께서 명태균 씨에 대해서 어떤 속마음인지 전 모릅니다. 우리가 알 수가 없죠. 세상에 누가 누구의 속마음을 알 수 있단 말입니까? 우리 국사 시간에 배웠습니다. 그런 거 했던 서글픈 역사를. 그게 궁예의 관심법입니다. 궁예 관심법을 배웠던 우리가 2025년에 궁예 관심법처럼 너는 그 사람 팔로우했으니 그 사람 편이네 이렇게 판단하고 예단해야 하는 시대에 살아야 합니까?
시장님이 어느 날 식당에 들어왔는데 제가 식당에서 한겨레 신문을 읽고 있다고 칩시다. 시장님이 한겨레 신문을 읽고 있는 저를 보면서 아이고 역시 민주당 의원답게 한겨레 신문 보는구만 생각하는 거 시장님의 자유입니다. 그런데요, 제가 한겨레 신문을 보는 이유는 첫 번째, 한겨레 신문이 좋아서도 있지만 두 번째, 한겨레 신문이 저에 대한 비난 기사를 써서 어떻게 썼길래 이 모양이지라고 살펴보고자 볼 수도 있는 거고요. 세 번째, 그냥 옆자리에 신문이 놓여 있길래 심심해서 보는 걸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이 합리적인 추론이죠. 우리는 적어도 선출직 공직자라면, 적어도 서울시장이라면, 적어도 동료 의원을 실명 비판하는 공식 논평이라면 추론의 영역과 사실의 영역과 판단의 영역이 정확히 구별돼야 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죠. 지금 이렇게 논평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시간에 경청해야 하는 매너를 지키는 것도 11대 서울시의회가 지켜야 될 기본 예의인 것처럼 신상 발언에서 오늘 이야기하는 핵심은 너무 명쾌합니다. 없는 이야기를 쓰고 있는 논평에 대해서 한번 읽어보시고 말씀하시면 좋겠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한 줄 정리 너무 명쾌합니다. 사실과 의견은 구별돼야 한다. 내가 적어도 의견을 사실처럼 말하려면 정확하게 사실 확인하고 거기에 대한 대가와 책임을 지겠다는 각오로 정확하게 특정된 사안에 대해서 판단에 책임을 지겠다는 각오로 말씀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맙습니다.